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경제 김종유 위원과 함께 할 텐데요.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 살펴보면서 상위에 있는 업종 종목만을 골라서 전략들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비가 오죠? 네, 새벽부터 비가 오고 또 서울버스가 파업을 했다고 해서 아침에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네.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 감독님도 아까 오시는 게 굉장히 애먹었다고 네, 그래서 하는데. 이제 출근하실 때 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희가 또 생방송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까지도 전해드립니다. 네. 네, 김종유의 시그니처 오늘 한번 주제 한번 살펴볼까요? 여전히 반도체만 상승하는 이유. 네, 아니 근데 간밤에 엔비디아가 한 2%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다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3대 지수가 올랐지만 이들 종목이 좀 빠졌다. 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궁금하고요. 이틀째 좀 쉬어가는 반도체주들 국내 증시와 좀 연결해서 살펴볼 텐데 일단 반도체가 작년과 올해가 좀 다른 이유도 오늘 좀 살펴주신다고요. 네. 자, 일단 우리가 살펴볼 때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2분기에 가장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유동성이 생각보다 공급이 더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분기에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반도체를 사기 위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난 이 시장에서의 반도체가 2분기에는 실적 발표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주목해 보자라는 이유에서 궁금하죠.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수익률, 그러니까 YTD로 올해 수익률을 살펴보면 네. 엔비디아가 무려 91%. 네, 글씨가 좀 누여 있네요. 예, 네. 근데 엔비디아가 네, 91%. 네, 예. 그런데 살펴보시면 이게 지금 작년부터의 수익률이 아니고 24년 지금 이제 1분기 지나지 않았습니까? 1분기 엔비디아가 거의 100% 올랐다는 거죠. 네, 독주죠. 이 정도면. 그렇죠. 그다음에 메타가 42% 올랐고요.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르긴 했는데 S&P 500과 그렇게 큰 격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면 지수보다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쳤을 때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반적인 상승도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작년처럼 전체적으로 M7 종목이 다 오른 게 아니고 엔비디아하고 메타라고 하는 AI에 귀결되어 있는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대표 종목군들의 그 쌍끌이가 너무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측면에서 이들 종목이 당연히 좋은 실적을 계속 발표할 거고 전망도 좋겠지만 과연 2분기에도 이런 양상이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 그다음에 1분기에 지금 지수만으로도 거의 10%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연간 단위로 10% 오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분기에 벌써 10%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2분기에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뭐 단기적인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쏠림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극단적인 쏠림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난 1분기에 S&P 500과 나스닥이 9%대 상승을 나타낸 것에 비해서 엔비디아가 91%, 작년과 더 넓혀보면 상승률은 더 높아지죠. 근데 훨씬 더 높아지죠. 훨씬 더 높아요. 지난 네. 작년 한 10월부터 본다면 세 자릿수가 넘어갑니다. 여튼 시장에 대비해서 엔비디아, 근데 테슬라가 마이너스 30%라는 흐름을 봤을 때 M7의 종목은 완전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작년과 올해가 완전 비교가 되네요. 같이 오른 게 아니라 완전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네. 그래서 그 극단적인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2분기에도 그러면 저 쏠림으로만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도 조금 쳐다보는 게 맞느냐? 이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과거와 다른 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엔비디아의 상승이 그냥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펀더멘탈을 동반하고 왔다라는 측면에서 뭐 법으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준비된 그림을 하나 조금 보시면 네. 자, 업종별로 지금 1분기에 실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살펴봤더니 아까 살펴봤던 메타가 포함되어 있는 그다음에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IT와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대거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오른 건 아니고 시장에 이제 소위 뭐 포모 현상 같은 걸로 그냥 오른 건 아니고 일단 펀더멘탈을 동반하고 올랐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굉장히 눈에 띄는 업종이 하나 있죠. 유틸리티 업종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틸리티 업종 뭐라고 부르죠? 방어주. 네. 뭐 한국전력 이런 종목이 유틸리티 아닙니까? 방어주인데 1분기 EPS 증가율이 가장 커요.
근데 저 안에서 신고가 종목이 굉장히 많죠. 작년 겨울에 엔비디아를 못 샀다면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말씀드릴 때 이튼 코퍼레이션 같은 종목군들을 말씀드렸고 또 네트워크 관련주 중에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이튼 그 코퍼레이션 같은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유틸리티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이죠. 잠깐 얘기가 엇나갔지만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펀더멘탈을 동반하고 올랐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다르지만 저 펀더멘탈의 증가 속도, 즉 EPS의 증가 속도가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조금 둔화될 것인가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곡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도주가 바뀐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주도주가 바뀌면 시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주도주가 1분기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낮아지고 2분기에 시장의 상승 각도가 줄어들면 종목의 선택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쪽에 정말로 1분기의 실적이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소재나 에너지 쪽에서는 변화가 없을지 혹은 뭐 헬스케어 같은 이런 상대적으로 실적이 조금 둔화되는 업종 쪽에서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지 2분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분기에 그런 탄력도를 2분기까지 이어질까? 그 부분 살펴봐야 되겠고요. 저기 마이너스 쪽에 있는 EPS의 증가율이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진짜 간밤에 솔라이츠와 같은 태양광 업체들이 상승을 나타내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2분기에. 자, 그럼 엔비디아와 메타의 상승이 사실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적도 잘 견인이 되었다라는 부분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그럼 인사이트 살펴볼까요? 예, 여기서의 극단적 쏠림 여전히 반도체, 그럼 반도체 주도력 순환매도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실적 외에 어떤 거 좀 주목을 해볼까요? 네, 일단 반도체의 주도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반도체 탄력이 줄어들면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지만 업종을 옮겨서 순환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2분기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탄력이 지지난주에는 유동성으로 좀 둔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변수들 몇 가지 점검해 보면요. 자, 이 준비된 그림은 미국의 주요 은행들의 이쪽은 순이자 마진, 이쪽은 펀딩 비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순이자 마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굉장히 답보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는 더 내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금리를 쫓아가는 건데 앞으로 금리를 내리면 순이자 마진은 더 개선될 여지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게 은행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은행의 이익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펀딩 코스트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은행이 계속 자금을 조달해서 은행이라고 하는 게 금융은 결국 돈을 돌리는 것인데 돈을 돌리기 위해서는 은행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근데 그 펀딩 코스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업용 그 부동산 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은행 시스템 전반에는 충격이 갈 수 있다는 점도 2분기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PF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연준과 재무부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겠지만 항상 대비한 것보다 뭔가 조금 어그러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시스템적 위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감도는 분명히 있다는 점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신규 ETF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신규 ETF 중에 어떤 그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냐면 커버드 콜 혹은 콜 매도를 동반한 이런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 매수에다가 콜 스프레드 매도라고 하는 것을 결합한 이런 ETF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ETF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행사 가격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인 여기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공격적인 상방향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이익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쪽에 SPY ETF 같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면 이익이고 떨어지면 손실이잖아요. 근데 여기 콜 스프레드 매도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에서 이익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방향에 베팅한 건 맞지만 저렇게 단순하게 올라가면 이익 나고 떨어지면 손실 나는 그런 구조보다 뭔가 불안감, 속도가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지금 어떤 ETF들이 대거 늘고 있다? 이렇게 콜 매도를 동반해서 자신의 이익 범위를 넓히는
그런 신규 네. ETF들이 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고요. 자, 다음 마지막 그림 네. 하나 더 수익 살펴보겠습니다. 구조가 더 다각화돼서 좀 어렵네요. 네, 어쨌든 핵심은 지금 2분기에는 뭔가 속도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꺾이진 않지만 네. 상승 속도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항영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에 크게 조정받았을 때를 보면 경기 부분과 그 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변동성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 빨리 올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미국 경기는 그렇게 뜨겁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KB증권의 분석 자체는 큰 조정은 없을 것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저게 이제 S&P 100일 이평선과의 이격도거든요. 그러니까 100일 평균과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것은 네.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도 2분기에는 좀 속도 조절의 어떤 모습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속도 조절에서 핵심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하락을 나타낼지언정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가파르게 이제 올랐고요. 자 여기서의 변동성 대비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그 조정 신호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도주가 바뀐다, 뭐 시장이 갑자기 조정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 면에서 그냥 한번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네. 네, 마지막 그림을 하나 더 살펴보면서 이제 결론을 좀 가도록 할 텐데요. 자, 주간 단위로 채권과 상품과 그다음에 주식에 어떻게 자산이 배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최근에 나타나는 특징 역시 이쿼티, 주식에 많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시장이 워낙 좋고 미국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개선되고 있고 글로벌 증시도 전반적으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식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최근 드러나는 특징은 주식에 대한 매수 강도는 조금씩 줄고 있고 네. 그다음에 채권에 대해서도 매수 강도가 크게 늘지 않고 있으면서 그동안 돈이 빠져나가기만 했던 커머더티 쪽에 자금이 조금씩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에도 자산이 배분되고 있고요.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쪽으로도 배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지금 시장의 흐름의 핵심 포인트는 일단 주식 쪽에 가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종목 순환에 대한 대비도 2분기에는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종목이 무엇인지 전략들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보자. 네, 네. 이 종목들은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요. 2분기에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하락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들 종목이 만약에 급격하게 꺾이거나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구간으로 가게 되면 그건 시장의 조정폭이 커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종목은 보유하고 있던 보유하고 있지 않던 계속 주목해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2분기 조정이 나왔을 때 편입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미국 자동차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비 오는 아침 굉장히 좋은 공부였습니다. 저희 같이 인사드리면서 글로벌 식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